윤당선자의 공약 중에서 탈원전이 백지화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약간의 걱정이 되는 공약도 있거든요. 백지화 수준을 넘었었죠. 넘어서고 노후 원전은 사실 우리가 이제 수명을 다하면 그냥 스톱하는 게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된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저는 완전히 다 파기될 거다. 그래서 원전을 10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쓰겠다. 이걸 명확하게 밝히셨죠, 사실은.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? 기본적으로 2030년에 저희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0%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결국 원전 에너지 의존율을 더 높여가지고 달성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원전의 문제는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효율적이죠. 청정하고 다 좋습니다. 탄소 중립적이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건 오늘 우리가 보는 혜택을 전가하는 거죠. 그 부담은. 후세에게. 아이고, 엄청나게 전가하는 거죠.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순간에도 원전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중저준위 폐기물,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들이 있습니다. 그것들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죠. 그럼 이 처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전가되게 돼 있는데 그 비용은 심지어 제대로 이 원전 에너지의 원가 비용 계산하는데도 제대로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죠. 야, 원전이 지금 이제 특히나 요 부산 지역에 고리하고 요거 동부 벨트 쪽에 좀 많이 모여 있어요.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연구가 이제 많아요. 조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가 필요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저준위, 그다음에 이제 고준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왜 엑스레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나서 그날 쓰던 장갑이나 옷은 버리거든요. 그렇죠. 그건 저준위입니다. 낮다고. 근데 이 원자력 발전을 돌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연료를 이게 어떻게 처리하는 거는 고준위거든요.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게 고준위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일본 원전을 하고 나면 그걸 100% 재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. 근데 한국은 지금 재처리가 한미 방위 조약에 와여서 못하게 했다가 지금 10%를 풀어줬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난 것을 재처리하면은 핵폭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게.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죠. 일본은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고 한국은 그걸 못하고 또 이게 한미 안보상에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우리 차 교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고준위를 비롯해 가지고 핵 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관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더 이상 보관할 장소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. 지금 50만 다발 이상 쌓여 있고요.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거기 60만 다발 이상 또 쌓일 겁니다. 이거 전혀 처리 못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원전들에서 그걸 임시 저장하고 있는데 그 임시 저장의 어떤 포화 상태가 거의 70% 80%다 도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44년 가면은 세월 원전 빼고는 다 포화 상태에 갑니다. 그럼 그때 고준위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회적 합의 자체도 안 돼 있는 상황. 이건 되게 심각한 거죠. 근데 그 고준위 폐기물을 제대로 폐기 처리하는데 30년 걸립니다. 30년 이상 걸리죠.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진행 과정도 밟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회적인 비용으로 작동을 하겠습니까?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저는 이제 제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일단 30년 이상의 어떤 수명으로 원래 정했던 것이 지난 거를 자꾸 나사 바꿔고 하면서 하는 거는 안 해야 된다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. 오래된 핵발전소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두 번째는 미국과의 협상과 외교를 통해 가지고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. 그게 또 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외교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죠. 왜 일본은 100% 해주는데 전쟁 일으킨 나라인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도 왜 10%만 그것도 평화적인 목적으로 하느냐 감시를 당하면서 지금 재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는 이건 외교적으로 굴욕이잖아요. 그렇죠. 이제 이거 뭐냐면 사실 우리들이 이미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회가 됐단 말이죠. 그렇죠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어디서 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합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 근처에 이렇게 많냐는 제 거죠. 말은 부산 입장에서는 그리고 부울경 지역 입장에서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런가요? 왜냐하면 여기에 전체 24개 중에서
저 영광 쪽에 8개 빼고 여기 6개 빼고 여기 18개 한 지역 안에 다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심각한 거죠. 그리고 문제는 이게 고준위 폐기물이든 저준위 폐기물이든 다 이동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에너지 발생원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묻는 게 가장 비용이 적게 듭니다. 그러면 당연히 국가정책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고준위 폐기물 저장소를 만들려고 하겠죠.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은 에너지 다 만들어서 서울 좋은 일 다 시키고 그다음에 그 쓰레기도 여기서 담아서 우리의 코스트로 안고 가는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서울에 비해서 전기료 덜 적게 냅니까? 안 그렇습니다. 아만 좀 그러니까 깎아줘야 지역 되는데. 관점에서 보면 되게 우스운 이야기죠, 사실.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위험 시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당연한 혜택을 주거든요. 그렇죠. 네네. 전기세를 아예 낮춰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딱 기장 그 근처에만 일부에만 그렇게 하고 있지 부산 전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정부 혹은 지방 정부가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. 일단 우리 조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재처리 문제에 대한 거는 외교적으로 풀고 네. 그 다음에 일단 그 폐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뭔가를 했다라면 여기에 혜택도 줘야 된다. 당연히 이런 그렇습니다. 것도 같이 풀어주고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요쪽 원자력 발전소가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반경을 정하고 그곳에는 전기료를 좀 인하해 준다.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그렇지 같아요.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청정한 원자력을 수도권하고 같이 나누어서 가져가야죠, 쓰레기도. 아, 그러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지금 비우시면 그 청와대 지하 벙커에다가 네. 가서 임시 저장소 마련해서 저장 좀 하시면 돼요. 제가 너무 가격합니다. 제가 똑같은 얘기를 옛날에 해서 글로 썼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부 종합청사에 세종청사를 만들 때에 네. 그 밑에 좀 만들어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. 국회의사당 같은 데도 오. 가능해죠. 네. 조 의원님도 왜 그렇게 그 과격했던 적이 옛날에 있나요?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.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자기네가 그렇게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. 아니 원전 산업이 죽어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원전이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모든 위험 요소가 없다니까. 그러면 왜 그걸 굳이 우리 지역에만 다 안고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. 그냥 같이 나누어서 리스크도 같이 나누어서 하면 저희들이 뭐라 하겠습니까?